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021 K3 1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양주 고덕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는 남윤성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일요일 경기, 오늘은 이 한 경기만 열리게 됐는데요. 양주와 파주 굉장히 양 팀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나 양주는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10경기에 3무 7패라는 좀 안 좋은 흐름을 타개할 방법을 좀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파주도 최근에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이제 또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한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휴식기 이전에 세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연승을 거뒀어요. 네. 오늘 역시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팀들보다 지금 연기됐던 경기를 치러내면서 네, 좀 일정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이제 청주와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또 득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또 좋은 흐름을 타면서 이제 4연승을 노리고 있는 파주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양 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감독을 이끄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최윤성, 박동훈, 김경훈,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김민규, 전산의 김여우수아 선수가 나섭니다. 네, 양주는 지난 천안과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 네 자리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전산의 선수와 심은섭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의 미드필더를 지키겠고, 오늘 경기 김민규 선수가 뭐 교체로는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선발로는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호승, 문진용, 최우재, 곽혜성, 이상원, 이준원, 류승범, 이상엽, 성정윤, 김도윤, 이지홍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은노 감독은 다시 한번 골키퍼 장갑을 이호승 골키퍼에게 맡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정윤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비슷한 멤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파주인데, 다시 한번 또 이준원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최근에 이준원 선수가 공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을 이준원을 통해서 공수의 밸런스를 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 지난 마지막 17라운드 경기였죠. 광래승과 정성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두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2대0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은노 감독은 사실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정성민 선수를 대전에서 데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정성민 선수가 영입되어서 오자마자 사실 대전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귀하자마자 다시 이적해오자마자 득점을 기록하면서 후반기에 본인의 활약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FA컵 8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8월 18일에 울산 현대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네. 8월 11일이죠. 네, 지금 일정이 좀 땡겨지면서 네, 울산 현대와의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고, 네, 사실 이제 8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파주와의 경기 이후에 실전 감각을 키울 경기가 오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변화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승리를 거둬야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술적인 변화를 아무래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도 일단은 윤선호, 박동훈, 최윤성의 이 3백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울산과의 경기 좀 실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승리 그리고 또 결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 김영수, 제1부심 강도준, 제2부심 신재환, 대기심 정동식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K3 리그에서는 좀 이름을 보기가 굉장히 낯선, 그러니까 사실은 다 K1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김영수 주심과 정동식 심판이거든요. 네, 이 두 심판이 오늘 경기 K3에서 양주와 파주 경기를 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평택시티즌과 천안시구단이 5시에 경기를 펼쳤잖아요. 네. 오늘도 역시 5시에 경기가 펼쳐지는데 현재 양주가 섭씨 3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36.6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양주인데 선수들의 굉장히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중계했었던 평택과 천안과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부터 얼굴이 좀 빨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오늘 이 양주 고덕 경기 운동장은 이제 또 인주잔디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천연잔디보다 좀 더 열이 느껴지는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지열이 아무래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양팀 선수들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게 양주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멤버도 좋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팀이 안 풀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 그 리그에서와 FA컵에서의 이런 양주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리그에서도 선수들이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재 순위가 이제 또 14위까지 처져 있는 양주거든요. 네. 조금은 더 이런 경각심을 갖고 시즌을 치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시선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팀 파주시민 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홈팀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뒤쪽에서 천천히 패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양주가 볼을 따냈고요. 김여우수아가 공을 따내면서 앞쪽으로 터치아웃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가 선수들이 앞서서 체력적인 면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에 따라서 선수들의 또 컨디션이나 이런 경기력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좀 더 이러한 컨디션 또 날씨 상태에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양주겠고요. 네. 양 팀에 모두 그렇겠고요. 네. 지금 양주의 초반의 포메이션을 보면 박동훈 선수가 기존에 나왔었던 센터백이 아닌 오늘 경기는 최전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1-4-1에 가까운 형태를 포진을 취하고 있는 양주고, 전산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있고 그 윗칸의 미드필더로 심은섭과 김경훈이 위치를 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서 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전산에 박동훈 선수가 조금 앞서서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랐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그대로 흘려줬고요. 공이 그대로 흘러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그래도 박성배 감독이 이번 시즌 사실은 4백 카드를 선발 라인업에부터 꺼내들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처음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런 팀의 최근의 분위기를 3백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4백을 통해서 득점을 좀 더 노리려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팀의 이런 전체적인 전술 실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오늘 경기는 4백으로 꺼내 들었는데, 저는 지난 천안과의 경기도 제가 중계를 하면서 사실은 박성배 감독이 계속해서 좀 4백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동훈 선수를 최전방에 오늘 경기 위치를 시키면서 일단은 4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가 공을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이재용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최근에 파주가 사실은 선수단의 전체적인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네. 뭔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3연승을 거두면서 선수단의 어느 정도 이런 능력을 선수단이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파주는 빠른 역습을 이번 시즌 특히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양주 선수들이 일단은 전방에서부터 파주의 공격 속도를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종대 선수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전에 몸담았던 팀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종대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조우진 선수도 벤치에 있습니다. 이 두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제 전에 소속팀이 다 파주였었으니까. 그렇죠. 자, 터치아웃 그대로 공격권 이어가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박동훈 선수가 조금은 수비 라인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은 뒤쪽에서 패스를 뿌려지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받았고요. 박동훈 선수는 사실은 측면 측면 수비수로도 이번 시즌 많이 활약을 했었지만, 그렇죠. 또 최전방에서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포메이션에서 좀 더, 그리고 직선적인 움직임도 좋고요. 공간으로의 침투 능력도 좋은 박동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박성배 감독이 박동훈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박성배 감독이 조금은 변화를 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오늘 경기 양주는 일단 팀 전체 득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황정현 선수가 또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박동훈 선수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이지홍 공 빼앗겼습니다. 공을 탈취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줍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줬고요. 아, 전환도 좋습니다. 전산에. 네, 전산해가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김영우 수와 자, 기동력이 있는 김여서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김영우 수와나 김민규 선수 모두 속도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양주가 352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투톱으로 썼을 때 이 직선적인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뭔가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상대편들이 잘 해주고 있을 때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양주의 투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다면 좀 더 본인들의 플레이가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는 돼요.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자, 일단은 세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은섭 선수가 키커로 준비합니다. 자, 다소 먼 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대로 골문 쪽으로 붙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높이가 있는 윤선호나 최은성도 일단은 박스 쪽에 침투를 해 있고요. 심은섭이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높이 괜찮은데요.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일단은 머리에 맞췄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가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수비수에 중앙 수비수 2명을 제외하면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파주를 좀 공략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이런 세트 플레이 찬스에서 좀 파주를 공략하는 괴롭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양주도 오늘 경기는 좀 더 세트 플레이 기회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엽 선수와 이상원 선수가 더블 볼란치로 나서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아무래도 생겨난 파주고 네, 사실은 시즌 중반에만 해도 이상원 선수를 좀 더 후방에서 빌드업을 혼자 좀 도맡겨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상엽 선수도 한 칸 더 내려와서 이상원 선수로의 패스를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좀 더 전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진하는 역할은 좀 더 이준원 선수가 시도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전방에서의 속도가 좀 더 살아난 파주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시켰습니다. 전진 패스. 발빠른 이지용과 신찬호가 달려갑니다. 자, 태클. 그대로 골킥 만들어냈습니다. 자, 신찬우 선수와 지금 굉장히 이지용 선수의 스플린터 대결이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발이 빠른 선수로 알려져 있죠. 네, 신찬우 선수도 최근에 이지용의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마냥 공격에 가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주의 좌우측의 윙백들은 파주 선수들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다시 한번 수비에 대한 리커버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 몸에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 파주의 이 경기에 대한 컨셉, 뭐 네. 속도로 양주를 몰아붙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공 상태, 공을 소유하면서 양주 선수들을 좀 끌어당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자, 왼쪽으로 길게 내보내줬습니다만 성정윤 선수가 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양주가 좀 더 파주를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다 보니까 네, 파주 선수들이 특유의 이런 후방에서의 볼 돌리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발휘가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헤더 앞쪽으로 떨고 났습니다. 높게 차 올렸고요. 자, 양주가 공을 따냈습니다. 신찬우가 뒤쪽으로 연결. 천천히 골키퍼 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박청효 골키퍼 역시 FA 16강전에서 네.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박철현 선수가 네. 아무래도 또 내셔널 리그서부터 해서 물론 프로도 경험을 했었지만 네, K3까지 이렇게 3부 리그에서 활약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네, 이 3부 리그에 대한 경쟁력과 또 선수들의 간절함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자, 지금은 오, 패스 선택이 안 빨리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슈팅! 네, 하지만 박청효! 네. 박청효가 만했습니다. 지금은 최은성 선수가 헤더를 처리할 거면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예측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저러한 수비 형태가 김도윤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고 상대의 수비수들의 이러한 패스를 방해하는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도윤 선수가 물론 잘 예측을 하면서 패스를 차단한 거긴 하지만 최은성 선수가 좀 더 머리를 활용할 것인지 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슈팅 하지만 골대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자, 박청효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청효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박청효 선수도 쉽게 이 방향 설정을 하면서 다이빙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공을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박청효 골키퍼가 그 FA컵 16강전이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자, 파주 시민 4연승 가자라고 남겨주셨고요. 자, 그 인터뷰에서 박청효 선수의 그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승부 차이가 떨리냐, 인터뷰가 네. 떨리냐고 물어봤는데 인터뷰가 더 떨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말 영웅으로 등극을 했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영웅으로 좀 등극할 기회를 일단은 8월 11일에 잡은 박청효뿐만 아니라 양주가 그렇죠. 전체가 다 그렇고 사실 뭐 어느 팀을 하나 응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번 시즌 K3 리그가 또 언더독 입장에서 양주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K3 팀 중에서는 양주 시민 축구단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무려 전북 현대를 무찌르고 올라갔거든요. 사실 초반 대지는 양주에게 1, 2라운드 자체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네, 연이어서 뭐 전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울산을 만나니까 네, 작년 시즌 챔피언이었던 전북을 꺾었고 이번 시즌 일단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까지 꺾는다면 더 많은 팬들이 K3 리그는 도대체 어떤 리그냐 그렇죠. 이렇게 궁금증을 많이 자아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로잉 이어집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FA컵을 또 앞두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경기 내용을 좀 더 많은 시도를 하면서 자신감을 좀 찾는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양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10경기 동안 승리도 없지만 실점은 20실점을 했고 그동안에 2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그 2골도 윤병우와 김석진인데 사실은 윤병우 선수도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김석진은 또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지공 상황에서나 본인들 특유의 이런 역습으로 득점하는 패턴들은 좀 안 보였었던 양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열어줍니다. 최윤성이 오른쪽 측면으로 주종대가 패스 연결합니다. 앞쪽 터치아웃 되면서 그대로 양주 시민 축구단에 볼이 선언됩니다. 네, 형태 자체는 포백으로 바꿨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인 전산의 선수가 2명의 센터백 사이에서 볼을 받는 라볼피아나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네, 일단 후방에서의 안정감도 가져가고 있는 양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일단은 파주보다 좀 더 많은 볼 소유권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 길게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훈의 스로인 멀리 날아갑니다. 헤더 떨고 났고요. 세컨볼. 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파주의 수비진들은 네, 이 공에 날아오는 궤적과 이 태양에 조금 일치하다 겹치다 보니까 그렇죠. 공을 좀 못 잡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문진용 선수의 몸에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초반에 분위기가 양주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요. 선수들의 몸싸움을 조금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날카로운데요. 헤더. 자, 계속 머리에는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동훈 선수의 헤더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일단 기회들을 어느 정도 골대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양주인데 네, 최근 양주의 흐름 자체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좀 뒤집히고 그 뒤집히는 흐름들이 2골, 3골 이어졌을 때 경기를 좀 많이 의지를 좀 잃는 듯한 모습이 있었던 양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몰아붙일 수 있을 때 양주는 득점을 해줘야 되고 반면에 파주는 초반에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 또 골키퍼인 이호승 골키퍼도 발을 좀 굉장히 잘 쓰고 후방에서 빌드업 능력도 좋은 골키퍼거든요. 네,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쓸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내용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도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기장에서 우세를 가져간다. 하지만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주시민축구단이 경기의 흐름이 좋더라도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사실 두 팀 모두 이 향후 일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파주는 물론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네, 이제 현재 너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상대들이 창원, 부산, 강릉, 청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파주는 어떻게 보면 이겼어야 하는 상대들이 이긴 거고 이 이후의 일정이 너무 좋지 않은 파주예요. 물론 그렇죠. 평택을 만나면서 조금은 더 많이 루즈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천안,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강팀과의 대결을 남겨놓고 있는 팀이고 양주시민 김민규 목포전 때처럼 어시스트 하나 하자는 팬분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는 뭐 정말 오늘 경기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러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도움 능력으로도 좀 더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자, 원터치로 왼쪽 측면 성정윤이 공을 잡았습니다. 중앙 쪽 연결했습니다. 이준원. 이준원 전진이 좋았습니다. 자, 박스 안쪽 밀려 넘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주심의 히슬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터치아웃이 판정이 됐고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네, 지금은 최윤선 선수가 이 영리하게 이준원 선수의 이런 밸런스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PK까지는 아쉬웠던 기회로 일단 양주에겐 좀 지나갔고 그렇습니다. 이상엽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선수도 굉장히 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왼쪽에서 코너킥 길게 올라옵니다. 자, 올려줬고요. 오! 네, 근데 자, 지금은 지금은 네. 차징 만치기죠. 자, 지금은 이것이 또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지용 선수가 이 박청현 선수의 좀 캐칭 동작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 골키퍼 보호 구역이잖아요. 네, 저 라인 안에서 일단 골키퍼를 차징을 하면 거의 무조건 파울로 선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 시민 축구단 3연승 기간에 약팀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청주 FC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강릉 시민 축구단 2대1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결코 뭐 약팀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번 시즌 이 세 팀의 공통점은 최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3연승을 일단 거뒀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 휴식기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첫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스로잉 이어갑니다. 헤더로 돌려놨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이제 전반전 17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다 할 파주 시민 축구단은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이 없었고요. 양주 시민은 그래도 세트 플레이에서 머리에 맞춰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주가 최근에 득점을 했었던 패턴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좀 더 속도가 본인들에게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지홍이나 뭐 왼쪽 측면에 있었던 오늘 경기는 성정윤이지만 박우정 같은 선수들이 좀 더 속도를 살리면서 상대의 이 뒷공간을 허물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 양주는 일단은 볼을 뺏기면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기 때문에 파주 선수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동훈. 공 살았습니다. 박동훈 낮게 올려줍니다. 자, 뒤쪽! 아! 양주가 먼저 서치골. 오호! 양주가 먼저 서치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의 이 뒷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박동훈이 가져갔었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흘러나온 볼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볼이 그러면서 김경훈에게 향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요. 굉장히 강하고 낮게 올려줬습니다. 자, 사실은 후방 쪽에서 이 박동훈의 침투, 이 패스가 조금은 좀 운 좋게 많이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파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가져가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크로스가 또 문진용 선수가 클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18분에
김경훈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양주가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는 이렇게 되면 정말 포백으로의 변환이 경기 초반이기는 하지만 네. 너무나 성공적이었다라는 선택을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배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양주 시민축구단 지금 제가 K3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 순위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조금 더 약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일단 사실 뭐 양주와 파주의 승점 차이가 현재는 파주가 3연승을 거두면서 좀 벌어지기는 했지만 네. 양주도 현재는 강등권에 이번 시즌 또 위치를 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주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짧게 내줬습니다. 패스 연결 잘 됐고요. 자, 전산해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을 잘 찢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신찬우 얼리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저기 수비가 공을 따냈습니다. 이상원. 사실 이쪽 지역에서 이상원이 공을 잡았을 때 속도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왼쪽 공 살았습니다. 오! 네, 굿 태클입니다. 자, 태클로 완전히 긴 다리를 활용해서 긁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스루 패스 차단됐고요. 자, 양 팀의 경기에 이제 조금씩 불이 붙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20분을 지나면서 양주는 두 가지 형태의 패턴을 좀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박동훈의 이 침투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 특히나 오른쪽 측면으로 좀 박동훈 선수가 침투를 하고요. 그렇죠. 양주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패스를 시도를 하면서 이 파주의 후방 지역을 좀 뒷공간 침투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두 명 사이에서 넘어졌습니다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유연하게 기민한 동작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대편 전환 잘 연결됩니다.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혜성이 뒤쪽으로 천천히 패스 돌립니다. 전방 오른쪽. 자, 여기서 휘슬을 울렸고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이른 시간에 일단 파주는 선제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마음이 급할 거는 있겠지만 보다 좀 더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파주도 이 측면에 위치한 수비수들이 류승범이나 곽혜성 선수가 좀 더 전진할 수 있을 때 이 윙포워드들인 성종윤이나 이지용이 좀 더 슈팅에 가까운 능력들을 보여줬던 최근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일단 후방에서 이상엽과 이상원이 좀 볼을 잡는 횟수가 많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파주고요. 네. 측면으로의 빠른 전환, 그냥 단순하게 좌우로만 볼을 이동시켜서는 오늘같이 이렇게 양주가 좀 내려앉았을 때 공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패스의 속도가 빨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선수들이 공을 잡고서 순간적으로 속도 변화를 통해서 이 양주의 좀 견고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차단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자,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의 어떤 여유가 굉장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산의 선수는 계속해서 좌우 측면으로 좀 볼을 빠르게 배급을 해주면서 오히려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양주예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그대로 골킥에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방 빌드업 시도하고 있고요. 파주도 지금 최전방에 위치한 뭐 김도윤 선수가 일단은 오늘 경기 좀 전산에 대한 마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산의 선수가 좀 후방에서 볼을 쉽게 돌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양주의 이 볼 점유율도 좀 높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패스 연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을 탈취한 양주시민축구단. 최윤성이 앞쪽으로 다시 뒤로 연결을 합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플레이, 이런 패스 플레이들이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윤선호.
자, 자기 진영에서 계속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요. 양주는 급할 게 없죠. 일단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후방에서 볼을 많이 소유를 하면서 오히려 파주 선수들이 좀 뛰게 만드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선호가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이러다가 패스 연결됐는데요. 또 이동이 돼요. 자, 심은섭이 받기 직전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문진용이 걷어냈고요. 패스 연결 앞쪽으로 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일단 후방에서의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파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경험이 많은 이상원 선수나 뭐 이상엽 선수가 좀 더 선수들을 침착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데에는 크게 장애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상원과 이상엽 선수가 조금 끊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 측면 원터치 돌려놨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측면으로 볼이 가면 직전에 이지용도 그렇고 지금의 성정현도 그렇고 패스에 대한 좀 쉽게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좀 한 번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패스들을 좀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주심의 판단으로 인해서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이 되고요. 자, 파주 시민축구단은 성정윤 선수와 이지용 선수를 조금 더 활용해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물론 김도현도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김도현 선수는 득점보다는 동료들을 위한 플레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전방에서 또 많이 띄워주고 수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자원들의 득점이 많이 발생하고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미드필더들이나 혹은 뭐 교체 투입된 최전방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는데 김도현 선수의 움직임도 좀 초반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파주가 양주가 역습을 준비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방에서부터 수비를 하기보다는 좀 내려앉은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전에. 그렇죠. 근데 일단 양주가 오늘 경기 포백이고 또 경기 전체적으로도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도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전술 변화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벤치에 광래승 선수도 있고요. 정성민 선수도 있고요. 허건 선수도, 박우정 선수, 많은 선수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자, 이은노 감독이 경기 상황을 보면서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최근의 흐름은 파주가 항상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번 시즌 그래도 이은노 감독은 후반전이 됐을 때 파주를 완벽하게 다른 팀으로 바꿔놓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공이 그대로 뒤로 흘렀고요. 성정윤이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후방 쪽에서 볼을 소유할 필요성이 있는 파주가 되겠고 양주 선수들을 좀 앞쪽 공간으로 끌어당기게 후방 쪽에서 볼을 좀 침착하게 소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자, 지금도 이준원 선수가 공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만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헤더.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 최우재 선수가 네, 정강이 발목 쪽을, 부분이죠. 네. 박동훈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볼을 경합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자, 이 부분에서 정강이 부분에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큰 고통을 아직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는 최우재 선수거든요. 자, 일단 선수들이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요. 바닥도 굉장히 뜨거울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네, 발을 좀 밟힌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동훈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이어가는 파주시민축구단 이상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감아줍니다. 들어간대요. 골가 있습니다. 헤더! 세컨볼!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래도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뒤쪽 공간으로의 이상엽의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네. 슈팅으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네, 뒤쪽에서 크게 돌아왔네요. 자, 방향을 돌려놨지만 그것이 골포스트에 맞으면서 튀어나왔고요. 세컨 슈팅을 이어가봤습니다만 이미 옵사이드 상황이었고요. 정말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는데 그대로 골대를 한참 넘고 말았습니다. 네. 높게 차 올렸습니다. 자, 일단 파주 시민축구단도 이런 세트 플레이로 좀 선수들의 몸을 조금 예열을 했거든요. 최근에 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에 가까웠던 혹은 직접적인 득점을 많이 기록했었던 파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세트 플레이 찬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공 따냈습니다. 이상엽.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상엽 선수의 발에서 조금 공격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자, 이번에도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곧바로 넘어오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주가 내려앉았을 때는 이 전산의 선수가 중앙 수비수 역할로 내려오고 네, 그러면서 5-4-1로 딱 라인을 세워놓고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파주 선수들이 함부로 지금 양주의 이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공간, 포켓 공간에 대한 패스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라인에 대한 간격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듯한 박선배 감독이고, 이 부분을 파주는 측면에 위치한 윙포워드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양주의 이 후방에서의 수비 조직력을 좀 흔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잉 이어졌고요. 이상원 방향 전환 패스 정확하게 이런 게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잘 돼야죠. 자, 성정현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플레이 펼쳐주고 있고요. 빠르게 가야 전방 되는데, 패스. 네. 자, 지금은 그대로 전산의 선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연결. 자, 이게 패스 연결이 네, 잘 됩니다. 연결됐어요. 김영우 수아. 자, 하지만 문진영이 막아냈습니다. 뒤쪽에서 먼 거리 슈팅. 자,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일단 양주는 어떻게든 전방 쪽으로 공격을 시도할 때 슈팅으로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려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박동훈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에 파주도 결국에는 후방에서 한 번의 측면으로 나아가는 전환 패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파주가 뒤쪽에서 곽혜성이 최우재 선수에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곽혜성 원터치 돌려줬고요. 자, 압박을 통해서 따냈습니다. 신찬우 벌려줬고요. 중앙이 좀 많이 공간이 넓습니다. 비어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신찬우 쪽. 네. 하지만 곽혜성이 공을 차지했습니다. 자, 양주 시민축구단의 경기력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터치아웃. 현재 전산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전산 선수는 직전 장면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웠던 성중현의 패스를 한 차례 잘 끊어내기도 했고, 오늘 경기 공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찬우의 스로인 안쪽으로 던져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터치아웃. 위치를 바꿔서 스로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볼을 빼앗은 이후에 빠르게 공격으로 나아가려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위치가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겠고요. 선수들의 위치가 좀 더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순간 패스가 좀 미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타이밍에 볼을 뺏기다 보니까 양주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 수비가 그대로 공격수와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몇 차례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양주가 원하는 역습 형태에도 파주는 좀 더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에 대한 정확도, 또 빠르게 앞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거기 앞쪽에서부터 또 슈팅으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플레이를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성정윤 선수가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내 선수가 둘러싸면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거든요.
전반 한 15분 이전까지만 해도 양주가 앞쪽에서 압박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하프라인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곽혜성 중앙 쪽 연결합니다. 안쪽으로 투입. 파울 선언됩니다. 자, 이곳에서도 세트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자, 앞서서 크로스바를 맞췄던 세트 플레이 비슷한 위치거든요. 다시 한번 이상엽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양주 선수들이 분명 높이는 있지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있는 양주거든요. 그렇죠. 자, 시그널 준 이후에 올려줍니다. 수비에 머리 맞고 그대로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자, 가볍게 툭 차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킥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회에 또 코너킥에서도 이상엽 선수의 킥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왼쪽에서 이상엽이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에서 헤더! 막아냈습니다. 박정효. 자, 이걸 막아냈습니다. 오늘 와, 경기 두 번째 사실은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는 네, 박청효. 박정효가 공이 좀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황에서도 약간 역동작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거는 네. 완벽한 헤더였는데요. 최우재 선수도 사실 쉽지 않은 자세에서도 헤더로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박청효 선수가 좀 더 어려운 자세에서 좀 더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길게 올려줬습니다. 자, 세트 플레이를 시도해봤지만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몸이 흐르면서 막아냈거든요. 자, 박청효 선수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양주가 물론 실점 자체가 이번 시즌 굉장히 많긴 하지만요. 후방에서의 박청효의 골키퍼로서의 존재감은 굉장히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른 시간에 파주시민 축구단이 광래승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성정윤 선수를 빼줬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이은노 감독은 전반전에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수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지난 17라운드에서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광래승 선수가 골맛을 봤거든요. 김도윤 선수도 언제든지 측면에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내승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을 하면서 아마도 김도윤 선수가 성정윤이 있었던 왼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네.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자, 잘 돌아섰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오른쪽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양주가 잘하는 것들을 지금 하려는 시도죠. 네. 내려앉아서 일단 지켜낸 이후의 역습. 자, 그리고 선취골을 뽑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파주는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넘어지는데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산해가 위치를 잡아서 공을 연결해줬고요. 오른쪽 측면 박동훈 크로스하지만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네, 일단 전상현 선수가 오늘 경기 수비적인 부분에서 위치를 잡아놓는 포지셔닝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컨볼을 계속해서 차단을 후방에서부터 잘 해주고 있는 전산해고요. 그렇죠. 전산해 선수가 세컨볼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해서 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골키퍼 그대로 잡아냈고요. 자, 빠르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던져줬습니다. 네, 일단은 파주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파주의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보다 양주의 수비 전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자,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이지용 땅볼 막아냈습니다. 자, 파고 들어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수비가 저지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파주는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을 노려야죠.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양주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5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이겨내면서 크로스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용의 코너킥 오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짧게 주고 들어가려고 해봤습니다만 수비가 눈치를 채고 달려들었고요. 이번에도 길게, 자, 골키퍼 손에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파주의 크로스는 측면에서의 코너킥 대의 크로스는 조금은 긴 느낌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지용 선수의 코너킥 2번 연속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에서 이상엽이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높게 올려줬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수비가 먼저 앞서서 헤더로 처리했고요. 계속해서 좌우를 바꿔가면서 코너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훈련에서 세트피스 연습을 하듯이 수비 연습을 하듯이 그렇죠. 공격 연습을 하듯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코너킥 찬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지용 선수의 코너킥이 좀 짧게 들어갈까요? 길게 들어갈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의 코너킥 이번에도 길게 들어갑니다. 뒤쪽 헤더! 세컨볼! 뒤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선수들 충돌이 굉장히 몸싸움이 과격해지고 있고요. 찍어줬습니다. 헤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아, 근데 경합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성 낮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자,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갑니다. 자, 방금 전 이지용 선수의 코너킥 그리고 헤더로 골문 쪽으로 붙여주는 이 세컨볼, 이런 상황에서 골이 많이 터져요 사실.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부분에 일부러 파주가 의도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 게 전부 다 박청욱 골키퍼에 위치한 가운데 쪽에 이번엔 날카롭게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이제 오른쪽 왼쪽에서는 이상엽이,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지용이 코너킥을 처리할 때 박청욱 골키퍼의 앞쪽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코너킥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컨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루즈볼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득점을 일단 파주 선수들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엽 왼쪽에서 길게 펀칭. 자, 다시 한번 네, 코너킥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네, 한 6개 여섯 정도. 개째인가요? 네. 네. 자, 이것도 또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고 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파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연습했던 그런 DN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길게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게 길게 계속 처리를 했던 부분이 좀 실패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네, 사실은 선수들도 좀 짧게 앞쪽으로 붙여보는 시도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6차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킥이 있었지만 그것을 양주 시민 축구단이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5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네. 저도 축구 중계를 하면서 이런 장면은 거의 보기 처음 보는 쉽지 거, 않죠. 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터치아웃. 자,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선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주고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전반전에만 한 10개 채우겠는데요. 네. 자, 정말 네, 네이버 댓글 중에 코너킥 버그를 쓴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 댓글들도 기발한 댓글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댓글 올려주셨고요. 양주도 사실은 한번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도 길게 갑니다. 네, 이번에 박철욱 골키퍼가 과감하게 골문을 비우면서까지 일단 처리를 잘 해줬고요. 그렇죠. 박청효 골키퍼가 이번에 예상을 한 것처럼 과감하게 나와서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중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저런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밸런스를 잃고 넘어질 때 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선수들이 공을 향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오늘 경기도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 부상은 피해야 되겠지만 네. 양주 입장에서 특히나 박청혁 골키퍼가 좀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기장에 눕는다면 박성배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쳐줬습니다. 자, 머리로 비껴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이호승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호승, 최우재. 앞서서 조금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주고 있습니다. 전방 원터치 돌려줍니다. 자, 양주 시민축구단의 역습 찬스인데요. 뒤쪽으로 김경훈이 천천히 지공을 선택합니다. 일단 전반전에 광래승을 투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러면서 광래승 선수가 높이 자체만으로도 좀 양주의 수비진들에게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볼을 적극적으로 받으러 내려와서 패스 연결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패스 전체적인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파주고요. 자, 오버래핑 들어갔습니다만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지용이 패스 연결해봤지만 굴절됐고요. 최우재가 돌아섰습니다. 자, 지금 곽혜성 선수가 앞서서 오버래핑해서 들어간 장면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이상원. 자, 좁은 공간 김여우수와 공 따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지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인데요. 그러니까 파주의 선수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리턴 패스를 해주거나 네, 혹은 또 수비가 붙지 않는다면 그대로 몸을 돌려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양주 선수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가는 파주 선수들에 대해서 한 2명 정도 선수들이 네, 단위적으로 압박을 또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리턴을 내주는 파주 선수들이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곧바로 따라왔고요. 일단 안쪽 투입시켰습니다. 정석적인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는 양주예요. 이상협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연결. 자, 양주가 굉장히 수비를 타이트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간헐적으로 방해를 해주고 있는 양주고요. 결국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왔던 양주시민축구단. 전반전에 굉장히 경기를 우세하게 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파주 선수들은 일단은 리턴을 주기 위해서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정확하게 리턴을 내줘야 그 다음 패스가 또 앞쪽 공간으로 향할 수가 있거든요. 네, 리턴을 일단 정확하게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몸싸움 치열하고요. 심은섭 공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전지 패스 연결됩니다. 잘 돌아섰어요. 하지만 터치가 조금 길면서 수비가 접근을 했습니다. 김민규 앞쪽으로. 하지만 곽혜성이 눈치를 챘습니다. 툭 찍어줬는데요. 지금은 조금 과감하게 처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치아웃 만들어냅니다. 자,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은섭 주고 들어갔는데요. 굴절되면서 걷어냈습니다. 뒤쪽 박동훈, 최윤성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취골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양주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꺼내들은 4백 전환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경기를 선제골을 빠른 시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원하는 템포로도 경기를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파주는 후반전에 선수들 간의 위치 변경도 중요하겠지만 패스의 정확도를 통해서 그 다음 패스, 리턴이 나오는 패스 이후의 다음 패스, 또 선수들의 제2동작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후반전의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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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태클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공격권 아직까지 평택에게 있고요.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자, 네, 세컨볼. 김정우. 김정우. 자,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세컨볼 놓치지 않고 논스톱 하프 발리를 때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득점에 또 성공합니다. 네. 자, 김정훈 선수 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또 멋있는 세레모니로 지금 팬분들을 지금 즐겁게 해주고 있고, 이 사실 김정우 선수가 올 시즌에 이런 세컨볼을 노리는 득점들을 많이 성공했었거든요. 네, 이 세컨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건 다시 안 볼 수가 없죠.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는데 말 그대로 세컨볼 논스톱 네. 발리 슈팅.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속도, 파워, 방향까지 굉장히 완벽했어요. 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자, 팬들의 함성까지 유도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죠. 또 네. 항의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이상엽이 올렸어요.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골! 여기서 근데 이게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아직 자책- 강지용 선수인데. 지금 자책골이거든요. 네. 앞서 강지용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는 파울을 내줬고 그리고 네.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강지용 선수 머리 맞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주 선수들도 좀 살짝 한 템포 당황을 잠깐 네. 했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 전 잘 버티고 후반전에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죠. 이상엽이 날카롭게 올려줬고 네.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네, 선수 본인에게는 좀 불운한 자책골이 나왔어요. 지금 걷어낸다는 게 네. 지금은 강지용 선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확실히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아마 앞선 그 왼쪽 한 번에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오히려 역습이죠. 볼 잡아냈고 오. 안쪽으로 칩니다. 이겨내고 다시 다리 사이로 끌어내고 뺐어요. 크로스 골! 환상적인 동점골 강릉 12직구단. 오히려 강릉 시민축구단 역습이 카운터에 카운터가 나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전성수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기량, 어떻게 보면 템포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를 약간 템포로 속여내면서 그래 상대 선수의 가랑이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완벽한 컵백까지. 지금은 심강호 선수의 득점이지만 네. 이 전성수 선수의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강호 선수는 0.1골이고요. 전성수 선수의 0.9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이 명이 안쪽으로 제친 치는 건가요? 셔틀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와, 이거 몇 명이 제친 건가요? 이거는 완벽한 측면을 허물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오세훈 감독 용병수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닥터 온가요? 원래 이은 수비 집중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골!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지금은 이상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상원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옵니다. 역시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확실히 이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이은도 감독이 이번 시즌 적중률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오세훈 감독도 좋은 용병수를 보여줬지만 시기를 기다렸다가 넣은 교체 카드의 판단,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정윤 선수가 컵백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가져왔고 그 그렇죠. 이후에 나온 장면에서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코너킥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했어요. 지금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냈어요.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가 집중력을 있는 게 네. 조영진 선수가 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압박을 해준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잘하는 이 윙플레이가 잘 이거 베스트 골! 최영우가 결국 해줍니다. 와, 최영우 드디어 또 골맛을 보네요. 자, 오랜 침묵에서 최영우가 빠져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본인도 이 답답한 순간이 정말 많았을 텐데 네. 오늘 경기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혀를 뚫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삭발투혼으로 경기 전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던 최영우가 빠르게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최영우 선수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온 볼을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이승민이 앞쪽으로 롱패스를 떨궈줬고 순간적으로 최영우가 이 터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침묵이었는데 오늘 골로서 조금은 또 생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성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올려줍니다. 좋은데요. 오버스틱! 골! 이번에는 최정용이 응답을 했습니다. 와, 지금도 오버래핑한 이강욱 선수가 또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는 크로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정용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왼발로 빈 골문으로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발리 슈팅으로 응답했던 최정용.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잘하는 패턴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최영우 선수의, 선수였죠.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용 선수도 최영우 선수였죠.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박태용이 준비합니다. 박태용의 오른발! 박태용이 여기서 프리킥을 집어넣었습니다. 와, 지금 박태용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를 살짝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대 골키퍼 허를 찔렀습니다. 자, 후반전 빠른 시간 안에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되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화성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렇죠. 박태용 선수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골키퍼 쪽을 그대로 노렸어요. 자, 지금도 애매한 바운드라서 네, 최진백 골키퍼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바로 직전. 최진수의 반대편 전환. 가만솔 오른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김상재 골키퍼. 지금은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곧바로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고석 선수가 끝까지 역할이 조금 커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김상재 골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네. 여기서 막아내면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김종석 갑니다. 슛! 김상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첫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김종석. 자, 지금은 대단히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네. 이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보고 정면으로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상재 골키퍼가 완벽하게 속았고요. 그리고 김종석은 편안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이른 시간 천안시 축구단이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제골을 또 득점한 이후에 또 경기를 이제 가져가게 하고 있는 되면 것 같은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완벽한 역습 기회였고 지금 내줬어요. 오르면 슛! 골! 추가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0 천안시의 원더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런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런 중거리 슈팅까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거. 네, 자, 도저히 이 위치에서 득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자, 조재철 선수로 보이는데 살짝 밀어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장면을 보고도 굉장히 믿지 못할 또 정도. 한 번 중앙에서 볼을 가져오는 천안시. 짧게 좋았습니다. 빼줍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지금 네. 라인아웃 되지 않았어요. 반대편 살았어요. 헤딩 헤더! 있어요. 김종석 슛! 골!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자, 정말 이 장면은 물론 김종석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대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오영규 선수의 이제 살려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김종석 선수는 이렇게 되면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사실 이 장면에서 청주FC의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붙어주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선수를 또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헤딩슛을 가져갈 줄 알았던 김현성이었는데 김종석의 위치를 보고 또 패스로. 속도 또 기회를 살릴 필요성이 있는 오늘 경기고요. 자, 유현승에게 연결이 됐었는데 유재호. 자, 이 볼은 대전에게 넘어갑니다. 오른발 슛!
선취골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다시 한번 정민우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사실은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세컨볼을 받아서 또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이제 본인에게 좀 붙는 수비수가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거리가 있었음에도 슈팅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 경기 시작 전까지 남윤성 해설위원과 제가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앞쪽 전진 패스 이후에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 자, 뒤쪽에 들어갑니다. 동점골. 스코어는 1대1 한승우. 전반전 사실 한승욱 선수의 패스 연결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김정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이크 동작 이후에 크로스의 이 위치, 크로스가 향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또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걸렸을 때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는 없지만 11명의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네. 이제 또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벗겨냈습니다. 자, 마주 중앙 나왔습니다. 쪽까지! 멀티골 정민우. 스코어는 2대1.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슈팅 각도나 타이밍을 좀 놓쳤었던 움직이더라도 우선 오른쪽 잘 빠져나왔는데요. 네. 김지훈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있고요. 길게. 자, 유현승에게 가슴으로 떨고 넣습니다. 노룩 패스 시도 김승호 자, 지금 컵백. 손에 맞았어요. 2021 K3 1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양주 고덕구장에서 계속해서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전체적으로 조금은 양주가 우세하게 리드하는 과정에서 1대0으로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양주는 일단은 포백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음을 경기력으로 입증을 했고요. 네, 특히나 전산의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포메이션, 올바른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공수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산이었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이은노 감독은 조금 빠르게 교체 카드를 가동을 했습니다. 광래승 선수를 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도현 선수의 투입은 사실은 뒷공간, 양주의 뒷공간을 좀 노려보려는 시도였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양주가 볼을 소유를 훨씬 많이 하다 보니까 파주에게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면서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 사실은 이 김경훈 선수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크로스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볼이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문지용 선수의 클리어링 미스로 그대로 김경훈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사실은 슈팅보다는 그냥 공이 와서 몸에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후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양주시민축구단에서도 교체 카드를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주현우 선수는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양주에 새롭게 온 측면 공격수인데 그렇죠. 스피드가 좋고 아무래도 좀 더 과감한 돌파, 공을 가지고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더볼 상황에서 뭔가 1대1 찬스, 파주가 후반전이 되면서 뭐 곽혜성 쪽에서 좀 더 오버래핑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주현호가 좀 더 볼을 잡고 이 파주의 골문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양주에게도 일단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우 선수가 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사실은 파주는 광래성 투입 이후에 이 전방으로의 볼 패스 연결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이선 자원들에게 패스가 리턴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렇죠. 자, 이지용 치고 빠르게 나옵니다. 갑니다. 이지용 찔러줬습니다. 네, 지금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광래승이. 그렇습니다. 자, 뛰는 동선 쪽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광래승도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간 쪽으로 패스하기보다는 좀 더 발밑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성민 선수가 후반전이 되면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제 광래승 선수가 위치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성민이 일단은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하겠고요. 네, 김도현 선수는 일단은 왼쪽 측면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광래승도 위치를 해 있는 걸로 봐서는 자, 일단은 이상엽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요. 네, 후반전이 되면서 정성민 선수가 이상엽 선수 대신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술의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파주 시민축구단이고요. 이윤호 감독은 전술적인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우재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우재 선수가 조금 몸 관리를 잘 해서 경기를 펼쳐야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고요. 자, 경기 이어집니다. 지금은 그리고 양주도 이제는 좀 역습을 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반전 막판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효수아가 최전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민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이상엽 선수가 빠졌던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자, 공 탈취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쪽으로. 하지만 동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파주는 광래승과 정성민 트윈타워를 투톱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원 선수가 한 칸 내려와서 이 이상원과 같은 투보란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죠. 높이가 네. 있는 정성민 선수 그리고 광래승 선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또 정성민의 투입 효과죠. 그렇죠. 정성민 선수가 일단 어느 정도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볼을 지켜내줬고, 자, 빠르게 하지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원 뒤쪽 연결. 문진용이 다시 한번 이준원. 자, 이준원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조금은 역할을 바꿔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원에서 뭔가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퀄리티도 이준원 선수가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침투를 하거나 볼을 가지고서 운반하는 이런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원이 중원에서 아무래도 파주의 후반전에 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대편 유승범에게 패스 연결됐습니다. 전진 패스 올려줍니다. 그대로 강하게 걷어냈습니다. 정성민과 광래승이 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로스를 좀 더 후반에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는 파주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 박스 안쪽인데요. 자, 뒤쪽에서 한 번에 바로 올라갑니다. 올렸어요. 자,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도윤도 그렇고 곽혜성도 그렇고 일단 크로스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자, 잘 돌아섰어요. 두 명 사이 빠져나가는 과정 막아냈습니다. 오! 지금은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네. 카드가 나오겠는데요.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자, 판정이 궁금해집니다. 자, 코너킥이 네, 이어집니다. 골킥으로 자, 골킥으로 선회되네. 네. 제가 빠르게 콜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신재환 부심이 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심의 선택이 가장 먼저 옵션이 되거든요. 그렇죠. 김영수 주심도 이렇게 부심과의 약간 신호를 보면서 빠르게 일단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길게 차줬습니다.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휘슬이 불렸고요. 그래도 김영수 주심이 오늘 경기 선수들이 좀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파울을 불면서 네,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잘 리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에서도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을 좀 피하게 만들어주는 게 심판의 역할이고 오늘 경기는 더욱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헤더 돌려놨습니다.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헤더 안쪽으로 투입. 박동훈. 자,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이준원이 공을 따냈고요. 자, 수비수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유승범 선수가 공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양주는 오늘 경기 일단 파주가 측면 쪽으로 볼을 전환시킬 때 네, 굉장히 측면에 대한 수비 커버는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 선수들이 측면에서 볼을 쉽게 잡을 수 없을 뿐더러 뭔가 패스 연결 혹은 드리블을 하다가 약간 본인들 스스로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파주 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압박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 이제 한 70분 이후 정도에 체력 상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파주가 평소랑은 다르게 좀 예쁘게 볼을 차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반전이고요. 자, 올려줬습니다. 떨궈줬습니다만 세컨볼. 수비가 먼저 공을 선점했습니다. 개성 자,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자, 곽혜성도 후반전 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올라와야죠. 이제는 파주도 양쪽 측면에 류승범이나 지금 곽혜성 선수 모두 후반전이 되면 좀 더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던질 준비하고 있는 곽혜성. 자, 전반전에 곽혜성 선수보다 류승범 선수가 좀 안 보였었어요. 헤더. 김영수와 툭 치고 달립니다. 자, 공 지켜내는 과정에서 터치아웃. 자, 위치를 다시 조정해주는 김영수 심판. 왼쪽으로 전환 류승범. 자, 이런 패스들이 조금 아쉽네요. 자, 몸싸움 류승범. 터치 길었습니다. 원터치. 역습 나가고 있는 양주예요. 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심은섭 올려줬는데요. 자, 뒤쪽에 있습니다. 와우! 자, 원더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김효수와 쪽의 패스 연결 자체가 좋았지만 심은섭의 공간으로의 침투 그리고 반대편으로 크게 열어주는 이 크로스. 왼발 자, 타이밍. 자,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때렸는데요. 김효수와도 사실은 왼발로 잡아놓고 슈팅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슈팅 때리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호승 골키퍼도 워낙 구석으로 향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골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골로 연결이 됐다면 자, 올 시즌 K3에서 굉장히 베스트 골로 네,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K3에서 유독 선수들의 이번 시즌 득점이 화려한 득점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조재철 선수의 네, 무회전 중거리 슛 굉장히 시원한 그런 골이 있었고요. 자, 지금도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 무더위를 한 번에 폭염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이런 화려한 득점들이 오늘도 뭔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발 맞고 심문섭의 발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 들어서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곽혜성 선수는 좀 더 직선적이고 스피드를 살리는 유형의 측면 수비수라면 그렇죠. 류승범 선수가 볼을 잡고 동료들에게 패스 연결을 하면서 약간 스물스물 네. 올라오는 이런 유형의 윙백이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파주는 류승범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준원이 다시 한번 류승범에게 연결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파주는 다채로운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자, 빠져나왔는데요. 네. 넘어졌습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갑니다. 류승범 선수는 공을 잡으면 저렇게 좀 더 중앙 쪽으로 볼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동료들과 이런 패스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은 중앙 측면이 아닌 갑자기 순간적으로 본인이 중앙 쪽으로 공을 가지고서 올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렇게 류승범이 전진한다면 양주 선수들은 수비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곽혜성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합니다. 길게 올라가는데요. 뒤쪽. 뒤쪽에 있습니다. 슈팅! 이지영. 자, 수비가 나오면서 각을 줄여줬고요. 이준원 올려줬습니다. 높게 올라왔고요. 뒤쪽. 자, 이번 슈팅! 왼발이다 이지영. 자, 다시 이번에도 한번 몸으로 막아냅니다. 6탄 방어를 펼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잘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성민과 광래승의 높이가 이제는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도 볼을 클리어링하는 데서 좀 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이런 세트플레이 찬스에서 세컨볼 싸움이 좀 더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수비수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곽혜성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 공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 왼쪽 지금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좀 괜찮은 양주거든요. 치고 들어갑니다. 자, 빨라요. 크로스 있습니다. 뒤쪽. 네. 자, 조금 길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양주 시민축구단의 역습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왼쪽 측면에서 주현호 선수의 스피드를 한 차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스텝 오버 이후에 쳐놓고 들어가서 크로스. 본인의 이런 기술에도 자신이 있고 스피드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도 화려한 개인기 이후에 속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광래승, 뒤쪽에서 이준원과 이상원이 호흡을 맞춰서 더블 볼란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 패스, 뒤에서 밀려 넘어졌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양주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네, 네, 박동훈. 양주가 아무래도 좀 더 한 명이 공격적으로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는요. 네, 그래도 볼을 돌리고서 패스 플레이나 서로들 간의 패스 연결 자체는 이번 시즌 제일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용호 수아 선수가 영리하게 공을 뺏기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고요. 자, 이렇게 역습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능적으로 파울을 끊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잖아요. 네. 오! 지금 뒤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자, 양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광래승 선수와 어떤 이런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정성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겠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 조금 아쉽네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류승범. 자, 공간 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김도윤 선수가 돌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류승범 선수의 패스 투입에 대한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다 보니까 네, 패스를 정확하게 잡아내지는 못했고, 그래도 지금처럼 김도윤 선수는 이 수비수의 뒷공간 쪽으로의 침투,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의 침투를 가져가줘야 좀 더 효과적인 패스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파주거든요. 그렇죠. 움직임 자체는 김도윤이 측면에서 보여주는 저러한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양주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고요. 이 후반기가 되면서 박성배 감독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양주에게는 사실은 이 후반기에 좀 앞두고서 휴식기가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네, 전술적으로도 팀을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었고, 너무 많은 경기를 이번 시즌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으로 좀 쉴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그 휴식을 어느 정도 양주에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FA컵에서 혈투를 벌였었고요. 저는 10대9 스코어가 나오는 네, 승부차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그만큼 득점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박청혁 골키퍼가 막아냈죠. 그렇죠. 자, 일단은 K3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라도 양주 시민축구단을 조금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울산이 또 양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해볼만하다라는 느낌은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울산이 올림픽 기간에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ACL까지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에 울산도 분명히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양주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 로테이션을 조금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조금은 근데 그 강팀과, 네. 로테이션의 멤버가 울산은 너무 네. 좋죠. 그렇죠. 박호나 최근에는 뭐 배재우, 오세훈 선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스쿼드 입장에서는 스쿼드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두 팀의 대결이 8월 11일에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윤성 선수가 조금 헤딩 과정에서 착지가 조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오른쪽 어깨 쪽이거든요. 네, 선수들이 보통 저렇게 착지를 하고 넘어질 때 디딜 때나 네. 혹은 순간적인 충격으로 좀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최윤성 선수는 굉장히 파이터 기질이 좋은 유형의 수비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 탈구 부상도 많고요. 저도 이제 왼쪽 어깨가 한번 탈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아픕니다. 네. 네. 어깨는 보통 탈구되면 좀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앞쪽으로 길게 넣어줬지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61분을 지나고 있고요. 굉장히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종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는 후반전이 되면서 그래도 전술적인 선택을 빠르게 가져가긴 했는데요. 네, 포메이션의 변화도 지금 4-4-2로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변화를 시킨 것 치고는 뭐 정성민이나 광래승의 머리 쪽으로 일단 패스 연결이 어렵습니다. 저 지금은 온사이드예요. 자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빠져들어가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이용했던 이지용 선수였고요. 네, 정성민 선수였군요. 영리하게 이 수비수를 좀 손으로 밀면서까지 코너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네, 높이 싸움은 파주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올려줍니다. 헤더. 네, 가까운 위치에서 문지용의 헤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빗 맞으면서 그대로 뒤로 흘렀고요. 자, 앞서서 전반전에 팬분께서 올려주신 그 댓글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코너킥을 네. 아마 지금 후반전에도 한두 차례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정말 한 10개 채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코너킥이 있다면은 파주는 한 골은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박동훈. 자,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댓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댓글 학원에 다닌 기발하신 분들이 네. 많죠. 자,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창의력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댓글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네. K3의 또 이번 시즌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도 그만큼 댓글보다 더 창의적인 플레이로 네. 이 무더위를 좀 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혹 댓글이라는 것이 뭐 안 좋은 댓글도 달리긴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더운 곳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이번 전환이 괜찮아요. 자,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코너킥이 연결됩니다. 자, 이게 자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곽혜성 선수를 빼주고요. 자, 박우정 선수를 투입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더 스피드가 좋은 박우정 선수.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런 스피드 직선적인 플레이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슈팅까지 시도를 했었던 박우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좀 더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파주 시민축구단의 코너킥을 원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짧아요. 짧게 올라왔어요.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골키퍼가 처리하는데요. 오, 타이트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뒤쪽에서 패스가 연결이 좀 아쉬웠던 박우정이에요. 그렇죠. 동료에게 한 번에 패스 오!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러한 오늘 사소한 패스 하나하나 때문에 네, 공격에 대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패스 선택 하나가 좀 타이밍이 늦어지면 양주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을 또 반대로 양주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주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장면 자체를 한번 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진 패스 빠르게 돌려놔줬습니다. 자, 연결 공 괜찮아요. 지켜냈고요. 자, 빠져나갔는데요. 이지용 왼발이 자, 있습니다. 왼발. 자, 수비가 각도를 좁히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꺾어 들어갔어요. 네, 이지용 선수가 이 방향 전환의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밀집된 공간 속에서도 드리블 돌파로 저 양주의 수비진들을 한번 흔들어 봤고요. 그렇죠. 빠져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자, 프리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도 지금 파주가 이러한 플레이를 좀 괴롭혀면서 양주를 좀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게 네. 이지용도 그렇고 이상원도 그렇고 중앙 쪽으로 결국에는 볼을 달고 들어가줘야 저렇게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이지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치라면은 자, 왼발 오른발이 정말 다 각도가 가능한 위치죠. 그리고 일단은 코너킥보단 훨씬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입장에서는. 자, 오늘 파주 시민축구단의 코너킥 10개를 넘겼고요. 자, 주심
자, 이상원 선수가 또 주심한테 조금 벽의 위치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청주와의 경기에서는 사실은 정성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이지홍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박우정과 이지홍이 왼발 오른발 두 명의 선수가 공 앞에 있고요. 좀 더 정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에 가깝기 때문에 박정현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막기 어려운 코스이기는 예상이 되기는 해요. 자, 박우정 선수가 니어 포스터 쪽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우정일지 이지홍일지? 이지홍! 네, 이번에도 머리에 닿았네요.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자, 이지홍 선수가 벽을 넘기지 못했고요. 일단은 평소보다는 이 킥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무뎌 보이는 이지홍이고 네. 그에 반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 중앙 수비수들은 오늘 모든 이 파주의 코너킥부터 슈팅을 다 몸으로 막아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자, 이거 들어갔어요. 문진영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스코어 1대1.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의 코너킥을 시도를 하면서 겨우 한 골을 이제야 기록했는지는 잘 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지용의 코너킥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박철 골키퍼의 판단은 이번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문을 비우고 펀칭을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뒤쪽에 기다리던 문진영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높게 처리했던 파주의 이 코너킥 패턴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잘 먹혀들었고요. 그렇죠. 박철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정말 결국에는 수많은 코너킥을 가져간 끝에 결국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축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코너킥에 만약에 또 파주에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감은 오히려 파주에게 더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파주 시민 축구단이 골을 넣은 상황에서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이 됐고요. 자, 쉽지 않았던 흐름을 결국에는 뭐 이상원이나 이지용 같은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공을 가지고서 전진하면서의 패턴 플레이 그 부분에서 슈팅도 있었고 결국에는 세트 플레이도 얻어냈었고요. 그렇죠. 자, 경기는 67분에 다시 한번 리셋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제가 말했던 마의 70분이죠.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70분 정도 됐을 때 선수들의 체력 상태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인제는 이 더위가 더욱 뜨겁게 느껴질 팀은 양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많은 코너킥을 막아냈지만 결국 67분 문진용 선수의 헤더골이 터졌습니다. 자, 양주에는 이종환 선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기동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배 감독이 어떤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가져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현재까지는 주현우 선수만이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 꺾어줬습니다. 바로 찍어줬어요. 뒷공간 연결 있습니다. 자, 퍼스터치 좋았고요. 자, 김영호 수와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양주 시민 축구단이 코너킥을 가져갔습니다. 네, 또 이번엔 주현호 선수가 왼발로 잘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최우저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슈팅에 대한 각도를 잘 몸으로 블로킹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경험이 많은 최우재이기 때문에 웬만한 슈팅에 대한 각도 차단은 최우저 선수는 정말 정석적인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박동훈이 되면서 준비합니다. 네. 반대로 양주의 코너킥입니다. 박동훈이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공 따내는 양주. 오, 걸려 넘어졌는데요. 공 살아 있습니다. 올려줬어요. 살려냈어요. 자,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경기장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쪽 측면에서 유독 코너킥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 그렇죠. 앞서서 전반전에는 이지용 선수가 계속해서 길게 보냈던 위치였죠. 자, 지금은 문진용 선수가 걷어내면서 마음대로 안 갔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소리를 질렀었는데 네. 코너킥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보이지 않았고요. 뒤쪽 김영우 수와 왼쪽 측면에서
천천히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얼리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강하게 차줬는데요. 자, 뒷걸음질 치면서 신찬우가 헤더로 지연을 시켰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이호승의 장점, 저렇게 전방적으로 킥 퀄리티가 좋은 킥을 방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호승 선수의 킥을 볼 수 있었고요. 유승범. 자, 연결 자, 괜찮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추종대가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광래성 선수도 약간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는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박성배 감독이 이종환 카드를 씁니다. 김영호 수아 선수를 빼주고요. 굉장히 많이 뛰었던 김영호 수아 선수고요. 그 자리에 이종환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이종환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그대로 설 것 같고요. 공격의 활로를 좀 개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종환 선수 굉장히 전방 쪽에서부터 압박 부지런하게 들어가고 특히나 뒷공간 침투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배 감독이 후반전 72분에 이종환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길게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이호승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굉장한 킥 퀄리티입니다. 네. 자, 지금은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만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자, 올려줬고요. 헤더! 헤더! 골대 맞았어요. 집중해야 돼요. 자, 살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거는 지금 지금은 컵백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자, 지금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앞쪽 공간으로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자, 있었고요. 이번엔 김도윤이 빠르게 자, 갑니다. 움직임 좋습니다. 광래승. 황래승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자. 순식간에 찬스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헤더가 있었지만 크로스바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의 움직임은 박동훈 선수로 좀 보이긴 했는데요. 박동훈 선수가 라인을 잘 타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라인 브레이킹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헤더까지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좀 골대를 맞추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한 공격이 펼쳐졌었고요. 다시 한번 파주 시민 축구단의 코너킥입니다. 올라오고요. 골키퍼 펀칭. 자, 박스 안쪽에서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청혁 골키퍼가 강하게 쳐줬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떨고 났고요. 세컨볼 양주가 따냈습니다. 자, 등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을 뚫어냅니다. 이종환. 오, 밀려 넘어졌어요.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냈습니다. 이종환 선수가 그래도 공을 가지고서 굉장히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냈고 자, 이런 장면이 이제 박성배 감독이 노렸던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자, 투입되자마자 이종환 선수가 빠른 발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엔 신찬호 선수가 왼발로 준비하는데요. 신찬호도 왼발 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 코너킥보다는 훨씬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호승이 앞쪽 공간으로 붙여놓을 것 같은데요. 올려줬습니다. 네. 네, 그대로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찬호도 이 뒤쪽 공간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동료를 보면서 네, 좀 길게 뒤쪽 공간으로 킥을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75분. 자, 5분의 차이는 있지만 8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지친 내색 없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벌려줬습니다. 이종환 주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인데요. 또 좋습니다. 이종환. 네. 하지만 문진용이 앞서서 차단했습니다. 네, 이번 문진용의 수비 범위 커버가 굉장히 넓었고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종대 중앙 쪽으로 벌려줬고요. 전산에 자, 뒤쪽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윤성 오른쪽으로 이종환
중앙 패스 연결. 자, 원터치로. 패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 양주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지금 김경우 선수가 좀 돌아섰을 때 충분히 본인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동료를 좀 움직임을 예측을 했다 보니까 패스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슈팅으로 가져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있었고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빠르게 경기 이어갑니다. 왼쪽 측면 김도윤. 네, 이렇게 또 중앙으로 들어가야죠. 파주는. 자, 걸렸어요. 자,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공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방으로 보내는 킥의 정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좀 아쉬운 선택이긴 했죠. 네. 윤선호 선수가 왼발에 물론 킥에 자신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직전에 미드필더가 지공을 좀 선택하는 패스를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자, 러닝 점프로 헤더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중앙 쪽에서 자, 파주도 중앙이 좀 많이 비어있는 오늘 경기예요. 이종환. 자, 에너지가 넘치는 이종환입니다. 하지만 걸렸습니다. 류승범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 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과정 파울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사현 선수는 굉장히 영리하게 경고를 받지 않는 선이라면 저러한 파울은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인데 이번엔 경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탈룰라급 전환. 저도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김영수 태세를- 주심이 갑자기 네, 경고를 좀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공 따냈습니다. 자, 패스 예측했고요. 유승범이 따냈습니다. 중앙 쪽. 자, 경기 막판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들이 오늘 지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이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공간도 많이 벌어지고 힘들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굉장히 선수들의 체력 그리고 이 휴식기 동안 잘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주도 사실은 4연승을 한번 굉장히 노릴 법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주는 이 FA컵을 앞두고 분위기를 좀 쇄신시킬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팀의 그만큼 대단한 의지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리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프리킥 얻어내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지금 전산의 선수는 경고가 한 장 있거든요. 네, 좀 수비를 할 때 침착하게, 그러니까 김영수 주심 입장에서 좀 경고를 꺼내들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전산의 선수는. 그렇습니다. 자, 김영수 심판 역시 굉장히 노련하게 오늘 경기를 이끌고 있고요. 스코어 1대1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왼발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툭 찍어줬습니다. 갑니다. 뒤쪽 세컨볼 헤더 빠르게 떨고 놨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오늘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기들보다 네, 굉장히 이런 코너킥이나 세트 플레이 찬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 뭔가 두 팀 중에 한 팀이 다시 한번 세트 피스로 상황을 좀 바꾸는, 반전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 경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파주시민축구단,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취골이 터진 이후에 파주시민축구단이 굉장히 두드렸는데 안 열리다가 열렸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종환이요. 자, 이종환 쪽을 바라봤는데요. 자, 이번에 최우재 선수가 앞서서 차단했습니다. 자, 굉장한 에너지 레벨 이종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이 넓습니다. 주종대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최우재의 헤더. 전산해. 자, 오늘 경기는 전산해 선수가 그 어디에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자, 파울이죠. 지금 전산의 선수가 직전 장면에 본인이 좀 볼을 잃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급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산해 선수가 앞서 남윤성 해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드를 한 장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심에게 좀 카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필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경고 누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네. 양주가 오히려 좋았던 흐름,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방을 오히려 파주에게 기회를 넘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광래승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세트 플레이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방에는 정성민, 김도윤 그리고 광래승 선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반전이 되면서는 사실은 측면에 대한 공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양주고요. 자, 세트 플레이를 이어가지 않았고요. 네, 다시 한번 자, 패스를 예상을 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심은섭 반대편 전환. 패스의 자, 네, 지금은 강도가 정확했습니다. 양주 선수들 빠르게 전방적으로 공간 숫자적으로 확보해줘야 됩니다. 자, 중앙 쪽 오른발 슈팅! 이번에도 골대! 자, 크로스바를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동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두 번의 크로스바를 맞히는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야, 오늘 박동훈 선수의 이 두 차례 헤더와 슈팅은 이호선 골키퍼 반응도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자, 박동훈이요. 열렸어요. 다시 박동훈. 자, 이번엔 떴습니다. 자, 자, 이 장면이죠. 예상을 못했었어요.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걸렸는데요. 오! 발등에 얹히는 순간 사실은 박동훈 선수는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크로스바. 자, 양주시민 축구단이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주종대 수비 커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를 내야 하는 양주시민 축구단이고요. 4연승에 도전하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이거는 자, 오른쪽 연결 빠졌어요. 괜찮아요. 이지용이에요. 이지용 접고 들어가면서 안쪽 넣어줬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정성민 선수의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그렇죠. 이지용이 동료에게 좀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앙 쪽 사실 저 정도 거리라면은 이 정성민 선수는 잘라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공간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이지용의 왼발이라면은 슈팅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이지용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 때리는 이 ZD 슈팅을 보여줬다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이거는 뒤쪽에 있습니다. 아, 분명히 잡고 있어요. 슈팅인데요. 아하. 자, 빗 맞았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김도윤 선수가 슈팅을 이제 인사이드로 밀어 때리다 보면 네. 좀 더 방향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잡고서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볼이 좀 바운드가 됐었기 때문에. 자,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굉장히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야 될 때 그리고 지금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심은섭 선수를 빼주고요. 김석진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김석진 선수도 역시 세트 플레이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비 자원이긴 합니다만 자, 분명 김석진 선수가 투입된다는 것은 박성배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김해와의 경기에서 양주의 가장 마지막 득점은 김석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올려줍니다. 헤더. 자, 지금은 이호선이 좀 골문을 많이 비우고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승부를 걸어봤는데요. 먼 거리에서 슈팅. 자, 원바운드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종환 선수 교체 투입된 이후에 굉장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빠졌어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지용. 터치. 박스 안쪽. 자, 수비가 끝까지 따냈습니다. 네, 신찬우. 오늘 신찬우와 이지용의 이 측면에서의 맞대결인데 그렇죠. 신찬우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지용에 대한 저지는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완벽한 볼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지용의 정말 개인 기량 자체는 K3 내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기본기와 이런 터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이지용 선수도 오늘 경기에 이렇게 많이 뛰어줬는데도 이렇게 완벽한 퍼스트 터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를 하면서도 K3 선수들을 마음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여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미 프로리그로 진출을 했고요. 그렇죠. 자, 길게 골문 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머리에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반대로 프로리그에서도 기회를 좀 얻지 못하는 선수들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프로로 도전하기 위해서 네, K3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좀 줄어든 최근의 K3 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이 그만큼 또 많은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좋은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도. 자, 공간이 좀 넓은데요. 자, 공을 따냈습니다. 역시 이종환이 빠르게 공을 선점을 했고요. 김석진이 패스 연결시켜줍니다. 자, 빠져나오는 과정.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좀 TMI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의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팀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1부에서 5부 전체 리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네. 진입 장벽도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또 낮아진 현재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퀄리티의 킥을 보여줬던 이호승 골키퍼인데요. 이번에는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경기가 끝난 뒤에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또 루마니아와 경기를 하잖아요. 자,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가 오늘 저녁 8시에 또 벌어집니다. 자, 땅볼 뒤쪽에서 양주가 공을 따냈습니다. 김석진. 지금 김석진까지 이제 투입이 됐더라면은 양주는 의도적으로 좀 측면에서 코너킥을 얻어내는 패턴을 시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석진의 네. 네.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양주가 공을 따냈습니다. 선수들이 막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굉장한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투혼을 불살랐거든요. 이종환. 지금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입니다. 흘려줬습니다. 김석진. 원터치 패스.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요.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냈고요. 자, 굉장히 억울해하는 유승범 선수인데요. 지금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김경훈과 이종환 그리고 전산의 패스 플레이가 한 차례 좀 빛을 발했었고요. 그렇죠. 자, 곧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 자, 일단은 신찬우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찬우 선수는 왼발킥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크로스도 굉장히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 궤적을 좀 많이 시도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있기는 해요. 자, 톡 찍어주면서 세트 플레이 이어갈지. 자,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뭔가 가마차기에는 먼 거리잖아요. 붙여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거리 정도 됩니다. 툭 찍어줬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정규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추가 시간의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정규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축구에서 추가 시간 3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주종대 선수가 왼쪽 발목에 좀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아. 주종대가 양주에 가담을 하면서 네, 오른쪽 측면에서 뭔가 오버래핑을 통한 직선적인 돌파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은 양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바운드 됐고요. 자,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네. 윤선호 선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은 저 공을 좀 포기하기보다는 좀 붙어주는 수비 형태를 가져가줬어야 하는 윤선호였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충돌이 있으면서 프리킥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붙여줘야겠죠. 자, 지금 류승범 선수가 공을 조금 많이 가져갔다는 선수들의 외침이 있었고요. 자, 붙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컨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려줍니다. 자, 헤더! 방금 쪽에서 떨궈졌고요. 연결됐고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이거는 네. 안쪽으로 투입시켰습니다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준원 선수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윤선호의 상황과는 반대로 저렇게 날카로운 어떤 과감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낼 뻔했었던 파주였고요. 자, 지금은 박청효 골키퍼가 굉장히 강하게 킥을 해줬고요. 연결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야, 양팀 선수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35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네. 이제 마지막 승부를 향해서 좀 달려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비에 맞고 굴절됐고요. 자, 내려와서 공을 간수를 해줬던 정성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자, 이제 파주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트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4연승에 도전했던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었던 양주시민축구단의 치열한 승부, 이제 거의 막판까지 치달았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무승부라는 결과는 양 팀에게 모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헤더! 마지막으로 박청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강하게 찼는데요. 조금은 추가 시간이 좀 더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박동훈인데요. 자, 패스 빠져나왔습니다. 자, 양주에게 정말 마지막 자, 빠르 기회가 열렸어요. 있었죠. 오른발 슈팅! 전산에! 자,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이 승점 1점씩을 나란히 나눠 가졌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쉽지 않은 상황, 35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폭염 경보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됐던 양 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양주도 어느 정도 전반전에 좀 체력이 남아있을 때 포메이션 변화, 그리고 또 압박이 좀 효과적으로 통하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파주는 오늘 경기 10차례가 넘는 세트피스에서 결국은 문진영 선수의 동점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정말 이 폭염 속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주시민축구단은 8월 11일이죠. FA컵 8강전 울산 현대와의 경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양팀 선수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남윤성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을 하기 때문에 파주 선수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동훈. 공 살았습니다. 박동훈 낮게 올려줍니다. 자, 뒤쪽! 아! 양주가 먼저 서치골. 오호! 양주가 먼저 서치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의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 중앙 수비수들은 오늘 모든 이 파주의 코너킥부터 슈팅을 다 몸으로 막아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자, 이거 들어갔어요. 문진영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스코어 1대1.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 자, 양주에게 정말 마지막 자, 빠르 기회가 열렸어요. 있었어요. 오른발 전산에! 슈팅. 자,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이 승점 1점씩을 나란히 나눠 가졌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쉽지 않은